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쇼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캠페인 우리 동네 핫산씨, 이번 주에도 영화와 같이 찾아왔는데요. 다르덴 형제의 약속이라는 영화. 네. 더 프라미스. 네. 라 프로메제. 프로메제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네. 1996년작입니까?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다르덴 형제의 이제 초기 작품에 해당되는 그렇죠. 작품인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캠페인, 네. 난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진솔하게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너무 어려운 영화, 안 본 영화 이런 거 가져와서 이제 얘기하면 달라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친숙한 영화를 해보자. 그래서 터미널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더 난민들의, 꼭 난민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해당 주제에 조금 더 가까운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김프로쇼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핫산씨 캠페인을 이렇게 안내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참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네네. 정기 후원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적십자로 가서. 네. 모바일 페이지에는 그게 조금 정비가 늦게 된 모양이죠. 그래서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적십자 정기 후원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네.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하고 만든 프로젝트가 따로 있거든요. 스토리 펀딩으로 네. 우리 동네 핫산씨라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오실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같아 좀 죄송스러운데, 네.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난민들을 직접 한번 조금 돌아보자라는 취지인데, 난민 꼬마 아이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직접 굿즈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가방도, 에코백도 만들고, 스티커도 있고, 손거울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스토리 펀딩에 참여하시면 그것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한테도 이게 몇 개 도착해 있는데. 그렇죠. 귀엽고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하고 네. 이뻐요. 네.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셔가지고 참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적십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난민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곳인지, 그리고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정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의미가 약간 퇴색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한 달 내내 저희가 들었던 김 선생하고 얘기했던, 미첼이라는 난민 친구가 있거든요. 광고에 나온 네. 목소리 출연한. 네. 그 친구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거든요. 좋네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이제 영화 얘기예요. 네. 난민의 얘기보다는 이제 영화 얘기를 할 건데, 약속이란 영화는 1996년작이고, 장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형제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이 형제죠. 92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영화인데, 초기 작품이어서 그런지 옛날 영화 느낌이 나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좀 보기 힘들어 하던 영화예요. 지금은 그렇구나.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BGM이 없고. 그렇지. 조용하고. 네. 네. 뭔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취향이 막 뛰어다니고, 막 쫄깃쫄깃하고, 음악 쫙 나오고. 네, 음악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참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울림. 네. 이런 거가 있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러닝타임에 비해 여우는 굉장히 긴 영화. 그렇죠. 네. 다른 영화가 대부분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초기작으로 발돋움을 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맞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 아버지하고 아들 얘기거든요. 아들이 이제 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꼬맹이 아들이 아빠가 불법 이민을 도와준 브로커예요. 네. 근데 호흡이 잘 맞아. 아주 네. 진짜 콤비지, 콤비. 네, 둘이 조수야. 그러니까 아들이 조수고 아버지가 불법 이민 브로커인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불법 이민 해주는 걸로 돈 받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감독관들을 그래서 늘 피해 다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느 날 그 자기들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브로커 저걸 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숨져요. 네.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서 아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받죠. 네. 내 식솔이 와이프하고 아이가 오는데 얘를 좀 잘 부탁한다.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부인에게 이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그렇죠. 맹맹 맨돌면서 이제 어디 갔다고 얘기를 또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뭔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아버지는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맞습니다. 좀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불법 이민 사회적인 약자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봐야 되는가 네. 이런 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 선비나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고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영화라 아마 이제 우리 캠페인과도 약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다른 형제는 사실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이 형제가 항상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원래 의뢰에 이런 영화 찍으신 분들이 다큐멘터리 먼저 찍지 않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한참 찍다가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영화들로 영화로 이런 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도 보면 잊기 힘든 얼굴들이 나와요. 특히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서 다른 영화에도 나와요. 아들이라는 영화에는 이 아버지 역할을 맡은 분이 또 다른 분위기의 아버지로 나오고 올리비에 구르메. 네, 올리비에 구르메. 그리고 이 아들로 나온 제레미 레이니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뭐 필모그래피가 한 30개 넘게 쌓여 있어. 이 뒤를 잘 컸어요. 네, 영화 많이 찍고 있습니다. 좋은 배우가 됐고 다른 영화에서도 이제 반갑게 언노운 걸 가장 최근작의 언노운 걸에도 나오고 그리고 자전거 타는 소리에도 나오고 점점 커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있는 이 두 배우가 나오죠. 네. 이 약속이 아마 브뤼셀 국제영화제 최우수 벨기에 영화상 받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유명세와 이제 작품성을 인정받는 커리어가 쌓이게 된 초기 아주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시네마스타라는 팟캐스트를 저희가 할 때 네. GB 초청을 한번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이 영화를 틀고 GB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새록새록 갑자기 그러네요. 네, 필름 포럼이라는 데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찾아오신 분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처음 외부적으로 뭔가를 이제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희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조금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 제목을 들었을 때, 뭔가 추억의 영화인데? 싶었던 게 저희끼리도 그런 오프라인 행사를 한 거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항상 다르덴 감독의 영화를 보면 여운이 많이 남는다도 있겠지만 그게 뭔가 감동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내용이 어렵냐? 다르덴 감독의 영화들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은 정말 쉬워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뻔히 알겠거든.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어떤 해결이 안 나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을 딱 수면 위로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구나.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영화. 그냥 뭔가 나한테 내가 미뤄둔 숙제를 이제 해라. 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해결사에 대한 영화가 아니고 관찰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클라이막스에서는 올곧은 해결사가 개고생하다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신념을 딱 인정받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이 영화는 뭐 그런 카타르시스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곳에서 같이 살아 숨쉬면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끝난 사람이 고생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몰라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아주 작은 결심 아니면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영화가 새로운 숨구멍을 딱 내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고 그렇지만 그게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남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 항상 그걸 또 깨닫게 해주는 영화라서 아마 여운이 긴 게 아닌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무래도 아들이겠죠. 주인공 아들. 꼬맹이. 나이가 어린데 너무 능숙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처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쿨해가지고 같이 계속 맞담배 피고 같이 술 먹고. 담배를 자식이 너무. 담배 이거 너무 맛있게 피우시키고. 나이가 어린데.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해요. 연기 잘하죠. 연기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꼴초야. 그래서 그 아들 얼굴이 계속 맴돌아요. 근데 또 한 번씩 보면 그래서 애인 걸 까먹거든요. 영화가 한 시간쯤 지나면 애가 애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만 조그만 애 사람으로 인식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애구나. 을 느끼게 돼요. 그 아내와 애를 자기가 돌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때, 아버지와 대척점에 서게 될 때부터는 그 여자 주인공이랑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가 이때까지 엄마가 없었지, 참, 부분에서. 엄마를 만난 아들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도 애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해야 되고, 느낄 적 없는 감정을 느껴서 지금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주인공 꼬마의 연기로 그걸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의 구도, 뭐 일종의 버디무비 비스무리하게 이제 된 거니까, 전형적인 버디무비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생존에 충실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래에서 굉장히 능숙하게 같은 곳을 걷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양심을 찾아서, 그거를 지켜내는, 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충실한 거는 사실 노력이 별 필요 없거든요. 네. 노력에 의해서 그게 얻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다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네. 생존을 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다. 가장 중요한 가치다. 우선순위다. 이렇게 놓고 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이 되게 냉혹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진다랄까? 무서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데 사실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슬러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인지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데까지 가야 이게 내가 그걸 돌이킨다는 의미가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또 이게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아버지가 자꾸 이제 기억에서 계속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자기 아들한테 막 혹독하게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 그렇죠. 걱정할 건 다 걱정하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또 해주려고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바람직하냐고 봤을 때는 이제 근데 계속 담배를 주잖아. 자기 다음에 먹을 거 주고 뭐 일한 만큼 버는 거야 하면서 약간의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사실 그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뭐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훌륭한 생존법을 사실은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내가 좀 심했다 할 때는 재빠른 사과를 또 하거든요. 그렇지. 미안하다며 내가 요건 잘못했다. 거기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런 거에서 무감각해지면 사실 큰 변화를 이제 도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심을 지키는 일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매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이건 어찌 보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 문제라기보다는 쪽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어려워서 아무나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귀결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쪽수가 많아지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본성을 거스를 필요가 없이 그냥 사는 게 사는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때부터는 다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식이 확장되느냐 아니면 몰상식이 창궐하느냐 그 두 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쵸. 공교롭게도 지난 10년 동안 이제 뭐 답답했던 것들을 보면 몰상식의 창궐을 저희가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뭐 생겼던 것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리고 맞아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쪽수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달렸느냐. 뭐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약간의 희망을 품자면, 다르덴 감독의 영화가 우리에게 힘들게 생각거리 던져준다고 한다면, 뭐에 비해 힘들다, 보기가. 혹은 뭐에 비해 뭔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텍스트라 내가 힘들다. 뭐 이런 걸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 지점은 뭐가 있냐 했을 때, 제가 희망을 품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텍스트들은 어떤 거냐면, 열혈 소년 만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야 악당이 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 왜냐면 얘는 다 열혈이고 다 너무 정의로우니까 악당 얘만 너무 이상한 애인 거야. 그래서 얘가 악당이 자기 논리를 막 얘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굉장히 자세히 얘네한테 납득시켜 설명해야 되는 순간이 막 올 때가 있거든요. 소년 만화나 막 열혈 만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마 김프로님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닐까. 상식이 계속 넓게 퍼져서 우리가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사실은 악당이
버티기 힘들 텐데. 네. 제가 이상한 애, 몇몇 이상한 애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쪽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상식을 거스르는 행위여서 양심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상관없이 네네. 그거는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쪽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거나 그쵸.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혹은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쪽수가 많아지는 게 더 문제겠구나. 네. 그렇게 보자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양심을 지켜내고 그 본성을 조금 거스르고 네. 하는 것을 그냥 본인이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문쩍 들더라고요. 왜냐면 답을 제시해주지 않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냥 묵묵히 걸어가거든요. 그들의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한 30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게 딱 끝났을 때 생각이 굉장히 네, 복잡하고 맞아요. 깊어져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어떤 올고든 해결사가 등장한 게 아닌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자연스러운 기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목이 약속이었던 이유가 그거 아닐까. 제목이 정의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었다는 거. 네. 내 아내와 아이가 넘어오면 잘해주라. 라고 한 불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한테 불법 체류자가 될 신세일 게 뻔한 아내와 아이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실은 준법 정신은 0. 그렇잖아요. 네. 이들의 대화에 이민법에 관한 어떠한 고뇌도 없어요, 사실. 그냥 없지. 내가 얘를 믿으니까 부탁한다. 이건 인지상정의 문제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그때 아버지는 현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라는 얘기가 오히려 일견 현실적으로 더 이치에 막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쳐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아내의 남편은 꼬맹이 소년한테 그걸 부탁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의 찔림을 이제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연대했을 때, 그러니까 상식이 넓게 퍼져가는 세상이 도래하길 바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위인이 돼서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링컨이나 굉장히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다. 양심이란 게 있고, 그러면 그걸 같이 말하고 믿고 그걸 의지해서 뭔가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작은 경험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답을 내리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라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깨달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각성은 네. 그리고 성장은 이웃이 될 때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굉장한 구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면벽 수련을 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의 각성이나 성장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사실 영화가 보여주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잘 살잖아. 그렇지. 둘이. 영화 초반에 보면 불법 이민자 브로커를 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면서 잘 살아요. 때로는 딴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좀 후덜 까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당연히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잘 사는데, 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는 그 흑인 아저씨하고 연민의 정을 나누면서 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약속 때문에 불법으로 이민을 온 그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그 아이의 꼬마 아이의 가치관이 흔들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지껏 잘 살아왔던 아버지하고 완전히 결별해가지고 네. 다른 길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가 막 확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느낀 게, 카메라는 굉장히 흔들리고 얘가 거친 곳에 있지만
안심이 되거든요. 얘가 여기 너무 능숙하기 때문에. 능숙한 세상에만 있으니까. 그 얘가 이제 점점 눈을 넓혀서 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험이 산재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나는 여기서 이만큼을 알아서 이만큼을 내가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건너는 이 도로를 그냥 길을 건너는 것조차 위험하고 힘든 일일 수 있겠다, 이 사람에게. 네. 이런 게 막 보이는 게 이 영화가 그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눈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끝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연대만이 어떤 해결책의 시작일 수 있겠다. 혼자 생각해서 혼자 완벽한 어떤 논리를 갖춘다 한들 내가 사는 세상이 문 밖을 나가면 나와 다른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연대라고 하기도 사실은 너무 거창하고 내가 누군가와 이웃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각성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그냥 남으로 볼 때는 전혀 내 안에 각성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다른 형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얘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굉장히 큰 해답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그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 것 같네. 지구촌. 우리 모두 이웃이라는. 네. 네, 맞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나눈 이유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그냥 각자 신봉하던 내지는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신 뭐 이런 걸로 그냥 살아갔으면 그 사람들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잘 살았겠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우선순위 우위에 놓고 뭐 이럴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모두가 살아가는 거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나르테 형제가 계속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아 이게 사회 문제야. 법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건가? 그게 딱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 야, 그러면 뭐 청원하면 되잖아. 국민청원을 하고 법제를 바꾸면 되잖아. 근데 저는 이런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맞닥뜨린 어떤 생각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문제, 답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꾸 드는 생각은 이건 거예요. 법이 채워줄 수도 있고 규제할 수도 있고 보호해줄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서로가 안전하게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각각의 사연은 법으로 채울 수가 없다. 각각의 사연에 대한 이해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근데 내가 정말 만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나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먼저 챙겨야 된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웃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은 그 누구여도 상관없다. 그렇죠.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돌보고 있던 사람이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네. 우연히 어떻게 지내다 보면 그 3만 명이 내 옆에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꼭 난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챙기고 돌아봐서 이웃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공허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웃이 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굳이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그렇죠. 인간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이해하면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가 그 문제점을 굉장히 잘 조명해주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저희가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되게 인기 없는 주제라서 어디 가서 환영받기보다는 안 좋은 댓글 달리거나 논쟁이 일거나 막 이러기가 사실 쉬운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각오하고
그래도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좀 해보자.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노고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하다. 네. 종교계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말이 왜 그 먼 시리아에 가서 거기서 그러니 네 옆집 사람 잘 챙겨라. 이런 욕을 먹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마음이 거기 자꾸 가서 거기 가서 뭔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기느냐의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삶을 살면서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지느냐, 내가 저 사람과 나의 삶이 관련이 있다고 여기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표본으로 이 영화에 나오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전형으로 삼기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우리 삶에도 약간 적용할 바가 있는 것 같다. 네. 일단 뭐 거창한 주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영화로서 훌륭합니다. 아유 그럼요. 옛날 네. 영화기는 하지만 영화로서 훌륭하니까 또 길지도 않아요. 네, 1시간 반. 저는 2시간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음악 없이 2시간 조금 힘들죠. 아유, 그럼. 근데 1시간 반에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니까 좋은 영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안 보셨으면 네. 꼭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네. 더불어서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제들 또 난문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 한번 되짚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여유가 생기신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후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적십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갖게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이런 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은 약속 소개해드린 순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옵니다. 안녕. 안녕.